개나 키우며 사는 집안이 우리와 무슨 사돈이에요? 순간 호텔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입에서 터져나온 그 모욕적인 한마디가 마치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유지환에게 쏠렸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누군가는 경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 손에 밴 사료 냄새, 그의 존재 자체가 조롱거리가 된 듯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무시당하던 이 남자가 곧 모든 이의 눈앞에서 판을 뒤엎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룹 본사 이사회장, 침묵이 무겁게 깔린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시간은 다시 하루 전으로 흘러갑니다. 새벽 5시 안개 자욱한 지방 외곽의 마당. 수십 마리 유기견 사이에 서 있던 유지환은 양동이에 사료를 퍼주며 묵묵히 땀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지방 외곽, 오래된 기와 지붕이 덮인 작은 집. 그곳에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유지환은 낡은 양동이를 들고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개들에게 사료를 나눠주었죠. 얘들아, 천천히 먹어라. 다 먹을 만큼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났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개 아저씨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보단 개를 더 좋아해. 정상은 아니지. 가끔은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지환은 개들이 상처 입을까봐 늘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괜찮다.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묵묵히 개들을 돌봤습니다. 딸 수진만은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 개들 밥값만 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걱정 마라. 아빠는 이 녀석들이 있어 살아가는 거야.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작은 균열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곧 다가올 상견례 자리에서 그의 삶 전체가 조롱거리가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중심가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수정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는 그곳에서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신랑 측 테이블에는 화려함 그 자체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수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를 찬 손목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며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정장은 이탈리아 수제품이었고 목에 둘러진 넥타이 하나만으로도 일반인 월급 몇 달치가 될 법했습니다. 부인 역시 에르메스 핸드백을 테이블 옆에 세워두고 목과 손목에 걸친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들이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신랑의 삼촌과 고모들까지 모두 명품으로 무장한 채 완벽한 차림새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최근 구입한 외제차, 유럽 여행, 투자처, 논해 등 화려한 삶의 편린들로 가득했습니다. 반면 신부 측 테이블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유지환은 딸을 위해 어렵게 마련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10년도 넘은 낡은 옷이라는 게 한눈에도 드러났습니다.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정장 바지의 무릎 부분은 자주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생긴 주름이 영구적으로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는 헤어져 있었고 가죽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유지환의 거친 손에는 개들과 함께 생활하며 생긴 작은 상처들과 굳은 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목덜미는 도시의 인공적인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쪽 가족의 확연한 차이 때문에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두세 개의 차이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김 회장은 고급 프랑스 와인을 주문하며 가격을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하는 와인들의 이름을 줄줄이 읊으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최근 다녀온 유럽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파리 명품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든 대화가 돈과 사회적 지위, 성공에 관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유지환은 묵묵히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간혹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맞장구를 쳤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보냈습니다. 그의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는 것은 새벽부터 밤까지 개들을 돌보는 일상, 병든 유기견을 위해 수의사를 찾아다니는 발걸음, 사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는 밤들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될 무렵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예의를 지키던 김 회장 가족들의 태도에서 점점 거리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유지환의 직업에 대해 슬슬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회장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심스러움 뒤에는 이미 예상하고 있던 답변에 대한 불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유지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 순간 김 회장 가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무언의 소통을 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라니 그들이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일이었습니다. 대화는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김 회장의 삼촌이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개 키우는 일이라고. 그 말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씩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일부러 들리게 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을 하느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속삭임들이 테이블을 감쌌습니다. 유지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30여 년간 세상의 시선과 조롱을 견뎌온 그였지만 딸의 결혼을 앞두고 당하는 이 모욕은 유독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주먹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졌다가 다시 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아버지가 당하는 모멸감을 지켜보며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 앞에서 어떤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랑인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폭발의 순간이 왔습니다. 김 회장이 와인잔을 탁 하고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연 회장의 웅성거림이 잠시 멈췄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개나 키우며 사는 집안이 우리와 사돈이 된다고요? 그 순간 연 회장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모두 시선을 이쪽으로 돌렸습니다. 웨이터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유지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솟구쳤지만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회장의 모욕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개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우리 며느리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친척들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입을 열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경제적 능력도 의심스럽고 가문의 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연회장의 다른 손님들까지 이제는 대놓고 수군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의 속삭임들이 유지환의 귀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마침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못하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녀의 작은 목소리는 김 회장 가족들의 거센 비난 속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김 회장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혼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파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유지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묵직했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김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과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30여 년간 유기견들을 구조하고 돌보며 살아온 자신의 삶이 이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유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조용히 잡았을 뿐입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을 꽉 잡으며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김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마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쫓아낸 것처럼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우월한 존재인지, 얼마나 품격 있는 가문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회장을 나선 아버지와 딸은 호텔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침묵만이 흘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유지환은 그런 딸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그들이 호텔 주차장으로 향할 때 김 회장 가족은 여전히 연회장에서 자신들의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다시는 극에 키우는 사람과 엮일 일이 없다고, 자신들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를 지켰다고 만족해했습니다. 낡은 차에 올라탄 유지환은 잠시 핸들을 잡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과 그의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방금 모욕한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겉모습과 현재 상황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그들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습니다. 이 순간의 모욕과 파혼 선언이 곧 그들의 몰락으로 이어질 줄은. 그로부터 사흘 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 중 하나인 태양그룹 본사 63층.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초고층 건물의 최상층 이사회실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회의 테이블을 중심으로 20명의 임원들이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는 두꺼운 자료집이 놓여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기별 정기 이사회가 아닌 긴급 소집된 특별 이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실처럼 흘러가고 수많은 빌딩들이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임원들의 시선은 창밖이 아닌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있는 빈 회장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제작된 회장 전용 의자는 다른 의자들보다 한층 높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그 의자의 주인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정확한 시간에 나타나는 회장이 오늘은 유독 늦고 있었습니다.
부회장 김재현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는 자료집을 뒤적이며 시간을 때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실 밖 복도에는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후 있을 기자회견을 위해 일찍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그들도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은 장비를 점검하고 기자들은 메모를 정리하며 무언가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이사회실의 무거운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평상시라면 정장 차림의 비서실장이 먼저 들어와 회장의 도착을 알리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는 남자. 바로 며칠 전 호텔 상견례에서 개나 키우는 집안이라며 공개적으로 모욕받았던 그 남자였습니다. 순간 이사회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0명의 임원들이 모두 입을 벌린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이는 안경을 벗었다 다시 썼고 어떤 이는 눈을 비비며 자신이 보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유지환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고급 대리석 바닥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만이 조용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회장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를 돌려 앉았습니다. 검은 가죽 의자가 그의 몸을 감쌌고 그 순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 키우는 아저씨가 아닌 태양그룹의 실질적인 소유주 유지환 회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회장 김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지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였던 당황스러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리더의 카리스마가 물씬 풍겨나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유지환 회장은 항상 정장 차림에 완벽한 매너를 갖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앞에 앉아 있는 것은 허름한 옷차림에 마치 동네 아저씨 같은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고 예리한 시선 속에는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유지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사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자신은 이 자리를 비우고 다른 일에 몰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중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사회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고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웅성거림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유지환은 계속해서 자신이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며 동물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양그룹의 회장이 개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의 딸 상견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지환의 목소리에 미묘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었습니다. 개나 키우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 되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현실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상견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장의 표정과 어조를 보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지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도시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키며 이 모든 것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물들, 우리가 고용한 수만 명의 직원들,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사들은 여전히 무슨 말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환이 다시 회장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사들을 한 명씩 바라보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그룹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회의실을 관통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일순간에 굳어졌습니다. 변화라는 단어는 기업에서 항상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말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의 기자들도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맨들은 렌즈를 점검하고 기자들은 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유지환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기업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앞으로 그룹의 모든 정책과 사업 방향이 재검토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깊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기색으로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유지환은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이사들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오늘의 이 순간이 태양그룹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태양그룹 본사는 벌집을 쑤신 것처럼 술렁였습니다. 63층 이사회실에서 나온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떤 이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또 다른 이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복도 곳곳에서 삼삼오오 모여 서로 수군거리며 방금 전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기로 유명한 전무조차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은 무언가 중대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복도 전체를 하얗게 물들였고 마이크가 임원들을 향해 일제히 뻗어나갔습니다. 방송국 로고가 새겨진 마이크들이 숲을 이루었고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들이 공중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회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언론 대응에 능숙하기로 유명한 홍보이사조차 노코멘트라는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부회장 김재현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손수건으로
이마에 식은 땀을 닦았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유지환 회장과 오늘 나타난 그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마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유지환은 여전히 회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 그대로 거대한 회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강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지환이 검소한 삶을 택한 데에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기업을 키우며 성공의 정상에 올랐을 때 그는 문득 자신이 추구해온 것들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 값비싼 양복, 고급 승용차들이 과연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전환점은 어느 겨울날 밤이었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그날 회사에서 늦은 밤까지 인수합병 관련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에서였습니다. 고급 승용차의 따뜻한 히터 바람을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는 길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추위에 떨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그 강아지의 모습에서 유지환은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던 것입니다. 그 강아지를 보는 순간 유지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움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보살피면서 그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건으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며 작은 생명이 다시 활력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그 어떤 사업 성공보다도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라는 것을 뼛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나중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유지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이후 유지환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유기동물들을 위해 할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보호소를 방문하던 것이 나중에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 직접 보호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딸의 결혼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은 그의 철학과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에 걸쳐 추구해온 가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조롱거리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목격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긴급 투서라는 글귀와 함께 익명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지환이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모욕했던 그 신랑의 아버지, 김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관한 충격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는 재무 관련 자료였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가 태양그룹의 협력업체로서 매출의 무려 95%를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매출 분석표를 보면 김 회장의 회사는
태양그룹과의 거래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어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60% 정도였던 의존도가 해마다 증가하여 지금은 거의 절대적인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번째 문서였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에 관한 내부 회계 장부였습니다. 김 회장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고 가족들의 해외 여행비를 지출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제주도 펜션, 그리고 부인 명의의 외제차까지 모든 것이 회사 자금으로 구매된 것들이었습니다.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랑스럽게 언급했던 그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회사 돈을 유용해서 만들어진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서는 더욱 경악스러웠습니다. 불법 동물 실험 납품 계약서였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가 해외의 불법 동물 실험 업체들에게 실험용 동물들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거래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동물보호재단에 기부금 명목으로 납부하여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서는 재단 기금 착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동물 보호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동물들을 학대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동시에 동물 보호 기금마저 착복하는 이중적인 행태였습니다. 유지환은 서류를 다 읽고 난 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개 키우는 집안이라며 조롱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이런 비열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자신의 회사와 태양그룹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더욱이 자신이 며칠 전 상견례에서 유지환을 모욕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마치 종말의 징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 협력업체들의 문의 전화, 그리고 가족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김 회장은 전화를 받을 수도 받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부터 사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직원들은 인터넷 뉴스를 새로 고침하며 상황의 전개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과의 관계가 틀어질 경우 회사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오늘 이사회의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숨겨진 삶, 재벌 총수의 이중생활 화제, 개 키우는 회장의 진짜 정체 등의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더욱이 소셜미디어에서는 며칠 전 호텔 상견례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에 있던 손님들이 촬영한 영상들까지 유포되면서 김 회장이 유지환을 모욕하는 장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지환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투서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서류들의 내용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김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받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지환은 아직 이 서류들을 공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무렵 태양그룹 본사 로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지환 회장의 추가 발언이나 김 회장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로가 아직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날 오전 10시 태양그룹 본사 63층 이사회실에 다시금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어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 감사들, 법무팀 직원들, 그리고 언론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회의실 입구에는 보안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엄중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대한 회의 테이블 위에는 어제 유지환이 받은 그 투서, 서류들이 정갈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각 문서마다 형광펜으로 핵심 부분이 표시되어 있었고 추가로 수집된 증거 자료들이 두꺼운 파일로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편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래프와 차트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곳곳에는 물병과 함께 녹음기들이 놓여 있어 이 순간의 모든 것이 기록될 예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지환은 이번에도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회장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확고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준비된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옆에는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론진들은 회의실 뒤편에 몰려 있었습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에서 파견된 베테랑 기자들이 최전방에 자리 잡았고 그 뒤로는 온라인 매체와 경제 전문지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렌즈들이 유지환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고 기자들은 펜을 준비한 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간헐적으로 터지며 회의실을 밝혔고 카메라맨들은 최적의 앵글을 찾기 위해 조용히 위치를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환이 천천히 일어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펼쳐보며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익명의 투서를 통해 접수된 자료들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모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김 회장 회사의 10년간 매출 분석표였습니다. 태양그룹과의 거래 비중이 60%에서 시작해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95%에 이르렀다는 그래프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상승 곡선이 마치 올가미처럼 김 회장의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고 몇몇은 안경을 벗고 이마를 문지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번째 자료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사 자금 유용 내역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구입비 12억, 제주도 펜션 매입비 8억, 외제차 구입비 3억, 가족 해외여행비 연간 5천만 원, 골프 회원권 구입비 2억. 모든 것이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돈들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영수증과 계약서, 사본들까지 함께 표시되어 있어 그 진실성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더욱 빨라졌고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자료였습니다. 불법 동물 실험 업체와의 계약서가 화면 가득히 펼쳐졌습니다. 계약 금액, 납품 일정, 그리고 실험용 동물들의 종류와 수량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하게도 이 거래로 얻은 수익 중 일부가 동물보호재단에 기부되어 세금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이는 한숨을 내쉬며 자료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외부 감사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무언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유지환이 마지막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재단 기금 착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회장이 이사로 참여한 여러 자선단체에서 기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골프 접대비,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 심지어 개인 명의의 보험료까지 자선 기금에서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모든 자료 검토가 끝나자 유지환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빈번하게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태양그룹은 해당 협력업체와의 모든 거래를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기자들은 더욱 바쁘게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김 회장의 회사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생중계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나는 자료들을 보며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리는 순간 비서가 황급히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주가 차트는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한 주가는 거래량 폭증과 함께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5% 하락, 20% 하락, 25% 하락. 수치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며 김 회장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파란 숫자들이 화면을 물들이고 있었고 거래량 그래프는 수직으로 솟아오르며 투자자들의 공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주거래은행에서 긴급 대출 회수 통보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30년간 거래해온 은행이었지만 신용등급 하락과 담보가치 재평가를 이유로 즉시 상환을 요구해온 것입니다. 협력업체들의 연락도 줄을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해오던 중소기업들이 앞다투어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습니다. 태양그룹과의 거래가 중단된 회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회장의 사무실 밖에서는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모인 직원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력서 사이트에 접속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는 동료들과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언론의 집중 보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각 방송사의 뉴스 속보가 연이어 나갔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는 관련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태양그룹 협력업체와 전면 거래 중단 선언, 불법 동물 실험 납품업체, 충격적 실체 드러나, 회사 자금으로 사치생활 재단 기금까지 착복, 상견례에서 모욕한 상대가 그룹 총수였다. 제목들만 봐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의 규탄 성명서가 발표되었고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 회장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출입을 통제했지만 주변 도로는 취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방송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위성 안테나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김 회장의 등장을 기다리며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고
일부는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도 현장에 출동하여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취재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부인은 친구들의 연락을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대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했던 그들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 회장의 회사 앞에는 임직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진실을 말하라, 책임져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내라라고 적힌 피켓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20년씩 회사에 몸담아온 직원들의 분노와 절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사무실 창문을 통해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라온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분노와 불안, 공포와 배신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함에는 수백 개의 연락이 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요청, 거래처들의 항해, 지인들의 걱정 어린 안부, 그리고 가족들의 울부짖음까지. 하지만 김 회장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읽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 회장과 그의 가족들의 사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었고 과거 행적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이 나타나 추가적인 비리 정황을 폭로했습니다. 새벽 2시 김 회장은 여전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사표가 놓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펜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기자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회장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고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은 며칠 전 상견례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개나 키우는 집안이 무슨 사돈이 되느냐는 그 오만한 발언이 이제는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 남자가 사실은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 앞에서 김 회장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 시대의 종말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었다. 사건 발생 3일째, 언론의 헤드라인은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는 95% 의존 기업의 몰락, 오만한 경영자의 최후라는 제목이 크게 박혔고 중앙일보는 상견례 모욕 발언 부메랑으로 돌아오다라며 김 회장의 과거 발언을 재조명했습니다. 경향신문은 불법 동물 실험 납품업체, 재단 기금까지 착복이라는 타이틀로 비리의 전모를 파헤쳤습니다. 방송사들도 연일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KBS는 기업 윤리의 몰락이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고 MBC는 협력업체 갑질의 실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SBS는 시간대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김 회장에 대한 국민 호감도는 3%로 추락했고 87%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들로 점령되었습니다. 김 회장 사퇴하라, 태양그룹 유지환, 상견례 모욕, 개 키우는 집안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분노한 네티즌들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남의 집안을 무시하더니 자기가 더 추악했다는 반응, 동물들에게 저런 짓을 하면서 동물보호 기부금까지 빼돌렸다는 분노,
95% 의존하면서 갑질만 일삼는 기업은 망해야 마땅하다는 격한 비난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길거리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기만 했습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직장인들은 회사 돈으로 사치하면서 직원들 월급은 제때 못 줬다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대 앞에서 인터뷰에 응한 대학생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이미지가 나빠진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한편 김 회장의 회사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월급날이 다가왔지만 회사 계좌가 동결되면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30년 근속 과장 이모 씨는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은 우리만 바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회장의 가족들 역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부인은 그동안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화려한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대학생 아들은 친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지환은 태양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몰려든 가운데 그는 여전히 허름한 점퍼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진정한 경영은 책임에서 시작됩니다. 짧지만 무게감 있는 그의 한마디가 현장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 한 문장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은 경제계 전반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협력업체와 대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재조명이 이어졌고 정부는 관련 법안 개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불법 동물 실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김 회장의 몰락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되돌아봐야 할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 기업 윤리,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폭풍이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모든 소동이 지나간 한 달 후 유지환은 다시 지방 외곽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래된 기와지붕 아래 넓은 마당에는 수십 마리의 유기견들이 평화롭게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개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유지환은 여전히 낡은 옷을 입고 개들에게 사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세상의 관심에서 벗어나 찾은 진정한 평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희망아, 천천히 먹어. 그가 부드럽게 말하자 작은 흰 강아지가 그의 손을 핥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바로 몇 년 전 겨울날 구조했던 그 강아지였습니다. 마당 한편에서는 딸 수진이 아버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파혼의 상처를 안고 아버지를 찾아온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다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제 인생 최고의 자랑이에요. 유지환은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잔잔한 감동이 일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은 각자 자리를 찾아 편안하게 누웠고 유지환은 딸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유지환에게는 화려한 회장실보다 이 작은 마당이, 값비싼 정장보다 이 편안한 옷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함이나 부가 아니라 약한 생명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그는 평생에 걸쳐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당에서는 개들의 평온한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진정한 부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걸 유지환과 그의 딸은 그 순간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